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어머니 도리는 생각하면서 정작 며느리가 해야 할 도리에는 인색하게 굴었던 한 며느리에 관한 사연입니다. 이런 며느리 들이면 글쎄요. 골칫게나 아플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문제는 비단 며느리뿐만이 아니라 이 집안의 아들도 한몫하지 싶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게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평생 걱정거리였고 엄마와 제게는 저 화상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하고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었죠. 직업이 없다거나 자기 밥벌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오빠는 좀 허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자를 만나는 기준에서 허세의 끝판왕이었죠. 오빠는 여자는 자고로 외모면 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0이 훌쩍 넘었는데도 20대 여자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그런 여자와 결혼하기를 바랐었죠. 여자는 자고로 어려야 해. 비슷한 나이대 여자들 보면 나는 여자라고 생각이 안 되고 왜 다들 아줌마 같냐? 감정이 생기질 않아. 관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젊고 탱탱한 여자들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거든. 내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긴 할걸. 띠동갑의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의 마음. 이 옷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라.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이고 수컷의 본능이라는 것이다. 오빠와 3살 차이 나는 저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오빠는 그때도 띠동갑의 여자를 찾아다니느라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저런 되도 않은 생각을 가진 남자하고 결혼을 진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연애를 끈덕지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여자 만났다, 저 여자 만났다. 카사노바처럼 매력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를 홀리게끔 하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오빠가 만나는 여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런 아저씨를 만나는 것인가 하고 의아했습니다. 정신 차려. 오빠 같은 생각을 가진 게 남자들 로망이라고?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도 마라. 괜히 얻어맞는다. 나는 오빠를 보면 로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 같지가 않고 젊은 여자들한테 이용만 당하는 그런 맹추 같은 남자인 것 같은데 거울 안 보니? 딱 봐도 거울에서 얘기하잖아. 아저씨라고. 오빠 그러다가 정말 큰 코 다친다. 제발 정신 차리고 나이값 좀 하면 안 되니? 언제까지 그런 허세를 부릴 거야?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빠는 그래도 본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젊어야 한다나요? 뭐 저런 인간하고 결혼할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기에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라 하고 저는 악담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엔 짝을 못 찾고 혼자 외롭게 살 사람은 제가 아닌 오빠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오빠가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 한 명을 집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딱 봐도 오빠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였는데 오빠가 그리도 바라고 바라던 띠동갑의 여자로는 보이지가 않았죠. 여자는 첫 인상부터 거슬리는 게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좀 의기양양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알고 보니 여자는 임신을 한 상태였고 오빠는 제대로 코가 꿰인 것이었죠. 그렇게 젊은 여자, 띠동갑 여자를 원하더니 알고 보니 게다가 오빠보다 한 살이 많은 연상녀였습니다. 인생사 참 웃기게 돌아가죠. 저는 쌤통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심상치 않은 여자의 첫인상이 좀 불길하긴 했었습니다. 임신을 해서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결혼을 한다 쳐도 여자의 말투나 표정들이 달갑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묻는 말에도 건성으로 대답을 했고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집에 온 지 1시간 남짓 지나지 않아 몸이 불편하다고 돌아가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여자를 보며 오빠는 아이를 달래듯이 온갖 비위를 다 맞춰 주었습니다. 결국 오빠는 여자를 집에 데려다 주러 나갔고 저와 엄마는 벙찐 얼굴로 마주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적어도 식사라도 마치면 갈 것이지.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시댁에 첫 인사를 온 사람이 얼굴을 그렇게 구기고 있어야 했는지. 뭐 그래도 임신하면 다들 힘들어한다고 하니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오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를 데려다주고 돌아온 오빠는 저희 식구들에게 뜻밖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야.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매력적인 그런 여자라고. 지금까지 만나왔던 여자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내가 가지고 있던 여자 기준을 완벽하게 바꿔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오늘 그 여자가 기분이 좀 좋질 않았대. 우리 그 사람이 말하길 우리 집안 사람들이 좀 교양이 없어 보인다고 하네. 그리고 동생아, 너 보고는 좀 말이 많은 것 같다고 하더라. 워낙에 교양 있는 집안에서 고상하게만 자란 여자라 그런지 일반인들하고는 사고방식 자체가 좀 달라. 그리고 너한테 미안하지만 너 살 좀 빼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 그러고 보니 너 결혼하고 나서 살이 많이 찌긴 했네. 좀 관리 좀 해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임신까지 한 상태라 우리 그 사람이 많이 예민하니까 신경 거슬리는 행동들은 다 삼가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젊은 여자, 띠동갑 여자 노래를 부르던 오빠가 동갑도 아닌 한 살 더 많은 여자에게 빠진 이유를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마치 신이 내려주신 매력이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오빠가 저리도 철절매며 그 여자 편만 들었겠죠. 오빠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엄마는 제게 눈치를 주며 그냥 그러려니 하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빠가 얼른 결혼하기를 그 누구보다 바란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였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도 오빠의 말이 잊혀지질 않아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성토를 했는데 엄마는 제발 분란 일으키지 말아달라 하더군요. 임신했다잖아. 그리고 우리랑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오빠랑 사는 건데 우린 상관하지 말자. 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잖아. 네 오빠가 저리도 좋아하는데 우리가 뭐라 하면 더 엇나가기만 하지.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얼른 네 오빠까지 치워버리고 나도 이제는 좀 편안하게 내 인생 좀 즐기면서 살란다. 아유, 늙은 아들놈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이젠 힘에 부쳐. 지가 알아서 잘 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귀 막고 눈 감고 아무 상관하지 말자. 그렇게 오빠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여자는 제 새언니가 되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대로 여자는 며느리라는 이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행동을 하긴 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괜히 시누이짓 한다고 할까봐 저도 엄마도 그냥 무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었기에 신경을 건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요즘 세상에 며느리 돌이 운운하는 것도 우스웠기에 그냥 적당한 수준의 거리만 유지하며 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조카가 태어나고 나서 새언니의 행동은 좀 달라졌습니다. 허구 헛날 엄마를 불러댔고 마치 엄마를 육아 도우미로 사용을 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일이지만 조카를 열정적으로 봐주던 엄마가 가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곤 했더라고요. 여지없이 조카를 보기 위해 새언니 집으로 가면 갑자기 새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본인 친정엄마가 와 있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럼 엄마는 새언니의 친정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던지 아니면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다가 새언니가 전화를 하면 다시 새언니네 집으로 가셨다고 하네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시어머니가 말없이 집을 찾아와 문을 열어주지 않는 혹은 집에 없는 척하는 며느리는 들어봤어도 지가 불러서 지 새끼 봐주러 온 시어머니를 본인 친정엄마가 와 있다고 해서 모르는 척하는 며느리는 처음 들어보았네요. 왜 그런 얼토당토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었냐 하니 혹시 새언니에게 한마디 하면 오빠에게 그 화가 갈 것 같아서였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 아무리 며느리 눈치들을 보며 산다지만 이 정도까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시어머니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건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건 둘째치고 어른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 저는 다시 한 번만 그런 몰상식한 일을 하면 절대로 새언니네 집에 가지 말라고 엄마에게 얘기를 했지만 엄마도 참 이상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는데도 조카를 보기 위해서 또다시 새언니네 집을 가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언니에게 결국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너무 궁금했고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요. 제가 당시의 사정에 대해서 물으니 새언니는 그러더군요. 저희 친정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한자리에 계시면 두 분 다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게다가 제가 두 분을 다 신경 써 드리는 것도 힘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어머니는 매일 제 아들을 보시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제 아들과 친정 엄마만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아가씨에게 들어야 하는 거죠? 기분이 상했고 이해가 안 된다면 당사자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가씨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도 몰랐으면서 어머니 이야기만 듣고 제게 따지고 드는 건 좀 무리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일로 제게 전화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어머니하고 저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오빠가 평소에도 새언니가 아주 말을 잘한다고 했었는데 아주 대차더군요. 순식간에 시누이짓 하는 목대먹은 시댁 식구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차게 한마디 했죠. 지금 당사자 뭐 그런 게 따질 게 아니라 이건 좀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교양있는 집안에서 크신 분이 배려라는 것은 배우질 못하셨나 봐요. 언니, 저도 며느리고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몸서리 치는 게 요즘 며느리인 거 잘 아는데요. 그런데 정도라는 게 있어요.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는 도리를 하는 것이 사람의 됨됨이 아닐까요? 앞으로 조카 때문에 엄마 부르지 마세요. 친정엄마가 왔다고 도움을 주러 온 시어머니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며느리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네요. 엄마는 혹시나 언니랑 오빠가 다툼할까 싶어 그냥 좋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저도 며느리기 때문에 대충 언니가 지금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거든요. 남편 쥐잡듯이 잡고 있으니 시어머니도 우스운가 본데 며느리 도리 안 해도 되니까 더 이상 언니 부부의 일에 우리 엄마를 끼워 넣지 말라고요. 저 다음에 절대 참지 않아요. 이후 몇 번의 대화가 오고 갔고 새언니는 제가 선을 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야말로 새언니가 선을 넘다 못해 버릇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돈 어른도 제 엄마가 밖에 계신 걸 알았었고 그걸 묵과했다면 그야말로 교양인하고는 담사한 집안인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죠. 너무 뻔뻔한 새언니 모습에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말미에 제게 그러더군요. 아가씨, 나이 들어서 제 목숨하고 맞바꾼 아들을 이 집안이 낳아준 게 바로 저예요. 한마디로 이 집안의 대를 잇게 해준 사람이라고요. 아가씨는 이 집안 사람으로 태어나서 남의 집 대를 잇게 해주지만 저란 사람은 남의 집 사람이었지만 이 집안의 뿌리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어머니가 제 아들을 돌봐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낳아드렸으면 그 이유는 이 집안 식구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만일 아가씨 계속해서 제게 앙심을 품으시면 저는 다른 수를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 제 성을 따르게 할 거예요. 그러던지 말던지 뭐 저런 이상한 여자가 새언니가 된 건지. 그리고 바보 같고 허세는 있었지만 사리분별은 가능했었던 오빠였는데 왜 저런 여자를 만난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오빠는 새언니를 떠받들다 못해 아예 미쳐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날 밤 오빠는 제게 전화를 걸어 새언니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지금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아 쇼크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나요? 니네 언니 예민한 거 몰라? 그리고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나이 먹고 아이 낳느라 언니가 엄청 고생했었다고. 본인 목숨하고 바꾼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 너는 꼭 그렇게 신일 짓을 해야 했니? 너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없는데 왜 가만히 있는 언니를 건드리냔 말이야. 얼른 와서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너를 보지 않을 거야. 네가 이렇게 싸가지 없는 애인 줄은 정말 몰랐다. 네가 뭔데? 니네 언니랑 어머니 사이에 일을 주제넘게 끼어들고 난리냐고. 너 이렇게 분수도 모르는 애였냐?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 용돈 너 때문에 확 줄인 줄 알아. 그동안 50만 원 보내드렸던 거 니네 언니가 너 괘씸하다고 15만 원으로 줄인다고 하더라. 너 때문에 어머니까지 피해를 보는 거야. 넌 그것만 알고 있어라. 야, 너 지금 미쳐 돌았냐? 너야말로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는 거 아니야? 15만 원? 50만 원 용돈 드린다고 그게 엄청 대단한 건 줄 알았나 보네. 15만 원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그게 다 궁금하다. 야, 꺼져. 그냥 드리지 마. 그깟 15만 원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아. 내 엄마는 니네 엄마 아니야? 니네 엄마가 네가 결혼한 마누라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뭐? 사과? 쇼크 받아서 응급실을 갔다고? 정말 지랄을 떨어라, 지랄을. 곱게 사랑하고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해. 뭐 이렇게 유난이야. 네 눈에만 이쁘고 네 눈에만 정상이지 다른 사람 눈에는 네 마누라 완전 이상한 사람이야. 사이코패스 같다고. 나야말로 이젠 니네랑 인연 끊고 싶거든.
그리고 내 엄마한테 네 자식 더 이상 봐달라고 하지도 마. 만일 내 엄마한테 한 번만 더 도움 요청해봐. 그럼 너도 네 마누라도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모지리 같은 놈아. 이상한 정신병 있는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서는 지 엄마를 이렇게 하대? 정말 연락하지 마.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오빠 내외하고는 한 3년 동안 연락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엄마도 오빠네가 아예 오지 않으니 서운해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차츰 지나니 그냥 포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서 제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는 제 아이를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기에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엄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희 집으로 오셨고 아이 주무시고 가는 일들도 허다했습니다. 힘들게 그리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 같은 애가 애를 낳았는데 마음이 편치 않다나요? 제 나이 30은 훌쩍 넘었는데도 말이죠. 아마도 엄마는 조카를 보지 못하는 헛헛한 마음을 제 아이를 보면서 달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분명 홍군형을 내주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가도 에휴 그냥 내가 이해를 하고 말지. 애들이 다 그렇지. 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 그러다가 요즘 다시 오빠에게 슬금슬금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하더군요. 이유는 엄마가 잘 지내고 계시는지 걱정이 되어서라나요?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죠. 전 오빠가 왜 전화를 다시 시작했는지, 엄마에게 왜 다시 연락을 하는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살기 힘들겠지만 오빠 또한 그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은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잘리지 않았으면 다행히 정도죠. 그래도 핏줄이라고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풀고 다시 왕래를 해야 하나 싶을 때 제게 새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새언니의 전화를 받고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인간들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순간 안쓰럽다. 그래도 핏줄인데 라는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잘 지내셨죠? 요즘 그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관계 개선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아가씨도 어찌되었든 오빠인데 어머니랑 오빠 사이 좋아지게끔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아주 많이 힘들어요. 뭐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겠지만 저희 형편이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건 아가씨와 이야기를 나눠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찾아 먹어야 하는 것은 스스로 쟁취를 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어머니한테 땅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뭐 얼마 되진 않겠지만 지금 힘들 때 그 땅 팔아서 자식들한테 나눠주셔야 하는 게 이치이지 싶어요. 어차피 우리 그이랑 아가씨 건데 뭐 저희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얼른 그 땅 처분해서 반반씩 배분할 수 있도록 어머니한테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힘들 때 도와줘야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법이고 그리고 그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저희 요즘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얼른 이야기하셔서 그 땅 처분 좀 빨리 하시게끔 유도 좀 부탁드릴게요. 몇 년 만에 전화해서 엄마의 안위가 궁금했던 이유는 바로 그 콧구멍만한 땅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정말 팔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땅인데.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이해하나 사실 저런 이야기는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관계 개선을 한 뒤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요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 오빠네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엄연히 엄마 땅인데 자식들이 팔아서 배분을 해줘라 라고 할 자격이 되는 걸까요? 뻔뻔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빠를 닥달하셨나 봐요. 그러니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강하게 말하고 간 사람이 전화를 다 하죠. 할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진즉에 알고 있었는데요. 언니를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과 말이 많은 사람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언니 같은 경우에는 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언니는 절대로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성격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내뱉는 쌍방으로 대화가 통해야 하는데 언니는 항상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제되지 않은 생각들을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퍼붓는 형국이랄까? 아무튼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서로 악감정 쏟아낼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나는 그 땅 가질 생각 없고 그리고 엄마한테 그 땅을 팔아라 뭐 해라 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엄마한테 기든 아니면 엄마를 협박하든 알아서 그 땅을 쟁취하길 바랄게요. 그런데 엄마도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라 아마 힘들지 싶어요. 그건 오랫동안 엄마한테 연락 없이 살긴 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연이 끈끈하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도 실망을 하게 되면 그 연이 끊어지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뻔뻔하긴 하다. 그렇게 무시하고 이뻐하는 소리 할 땐 언제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 콧구멍만한 땅을 탐내요? 그거 정말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예요?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아니면 제가 용돈이라도 드릴까요? 한 15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오빠에게는 문자를 한 통 남겼습니다. 니들 속내 다 알고 있으니까 괜히 수 쓰지 말라고요. 만일 엄마가 너한테 넘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절대로 엄마가 너희들의 시커먼 속내를 몰라 속는 것이 아니라 속아 넘어가 주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것만 알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오빠와 세원이는 엄마에게 물씬 양면으로 찾아오고 살살 달래는 것 같긴 한데 엄마는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나중에 제 아이에게 주고 싶다나요? 뭐 그 땅에 욕심 있는 건 아니지만 오빠 내외에게 꿈쩍 안 하는 엄마를 보니 괜시리 기분은 좋아지긴 하더군요. 그런데 그 땅 정말 얼마 안 합니다. 요즘 기센 며느리들, 시어머니 이겨 먹으려고 하는 며느리들 참 많습니다. 남편들이 워낙에 자기 와이프라고 하면 절절매니 더 기고만장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좀 적당히 의기양양할 순 없는 걸까요? 저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며느리지만 기회주의적으로 살고 있는 며느리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며느리들이 세상에 많은 며느리들을 욕먹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막장 같은 며느리 드릴까 무서워 어찌 우리 아들 결혼시키나 하고 걱정하시는 예비 시어머니들 많으시죠? 저는 그분들께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들 입장 생각해서 참지 마세요. 물론 시집살이를 시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른에 대한 공경심도 없는 그런 며느리들은 참아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며느리를 아내로 맞이한 아들 그냥 남 줘버리면 끝 아닐까요? 괜히 마음고생 몸고생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올 자식들은 알아서 언젠간 돌아오는 법이고 그렇지 않은 자식들은 돌아오라고 빌고 빌어도 절대로 정신을 못 차리는 법이거든요. 괜히 자식과 부모 간의 연애에 얽매여서 짐 빼시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